자, 이제 재료를 골랐으면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기업마다 이제 상표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표준적인 해외 상표 플로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 상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쓰려는 브랜드 이름이 해외에 이미 있는지 당연히 이제 국가 특정하셔야 되겠고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실지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등록 가능성 판단하고 이제 확인하는 단계고요.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사실 브랜드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출원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국가에 동일하거나 모방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알고 진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거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중에 저희 그 M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몰도바에 상표 선점이 3개나 생겨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기존 거래처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출원을 해야 되니까 진출 전에 검색도 안 했다가 현지에서 이미 누군가 상표를 잔뜩 등록해 놓은 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뭐 하나는 내용 증명 보내고 뭐 하나는 취하하고 하나는 양도받고 하나는 이의신청 해가지고 이제 거절시키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처랑 계약하기 전에 미리 검색만 했었어도 뭐 이의신청하고 뭐 협상하고 이렇게 비용 쓰고 뭐 시간 1, 2년 보내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죠.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출원을 빨리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업 상황, 등록 가능성, 후기 단계인지 중견인지 이미 브랜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국제 등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국으로 출원을 할 건지 정하게 되고요. 상품 분류하고 지정 상품도 세세하게 세팅을 합니다. 국내 상표가 있다면 국제 등록은 상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국내 상표는 없는 상태고 해외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면 국내 상표 출원을 할 때 국제 등록이나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상품도 맞춰가지고 출원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국이나 필리핀은 등록할 때 그리고 이제 3년에서 5년마다 계속 사용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상표가 뭔지 패키지도 보고 등록 가능성도 고려해가지고 상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상표 선점 사례도 많고 분류를 달리하거나 상표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등록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어형 상표도 촘촘하게 짜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 다 짰고 상표, 상품 다 정해졌으니까 출원을 해야죠. 국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개별국 출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느 루트로 출원을 하시든 출원서 제출하면 각국 특허청에서 전달받아서 심사까지 심사 시작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제 빠르면 6개월, 이제 홍콩 같은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고요. 느린 데는 막 3년, 4년도 걸리고 그래요. 자, 이제 심사를 해서 아무 거절도 없이 잘 공고돼서 등록이 되면 너무 좋죠. 이제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절류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절류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의견서를 내보거나 아니면 이제 상장 상표에 대해서 추가 심판 청구를 해보거나 양도 협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유사에 대한 판단이 또 어떤 심사관마다 국가마다 되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전에 많이 걸러서 출원을 하지만 어쨌든 유사상표 있다는 거절 통지는 여전히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식별력이 약하다. 이것도 이제 만국 공통의 상표 출원 거절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식별력 있다, 충분히 독점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출원을 포기하고 다른 심벌이랑 결합해서 재출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재출원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패키지 자체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국제 등록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국내 출원하고의 또 연결이 있으니까 국내 출원 공고된 다음에 진행하셨을 테니까 보통은 상표를 변경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가 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의류라는 포괄 명칭이 이제 허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류가 허용이 안 되고 뭐 겉옷, 스커트, 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품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국제 등록에 상품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상표 구성 일부에 식별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의 밑에 뭐 메이드 인 서울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해당하는 식별력 없는 부분에 제3자에게 그 식별력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권리 불요구 표시를 하라는 거절유 통지도 자주 나오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출원 전에 스텝 1에서 사전 검토를 할 때 최대한 발생 가능한 거절 이유를 다 검토해가지고 줄여서 출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 결과는 저희의 판단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나올 걸 알면서도 이제 출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 추천은 제가 이제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해외 상표 출원에 모든 국가에 단 한 번의 거절 이유도 없이 다 등록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요 국가에서만 등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나머지 국가는 중요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출원했다가 등록이 안 되면 좀 포기하거나 그러는 것도 괜찮다. 거절 이유에 대한 대응도 너무 앞서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브랜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해보고 거절료가 나오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등록증 받고 10년마다 갱신까지 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시간을 버는 PCT 국제 스티커 출원, 상표는 가성비의 마드리드, 디자인은 헤이그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 등록, 국제 출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한 번에 생기는 권리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든 국제 등록으로 하시든 개별 출원으로 하시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전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잘 세우고 출원을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저희도 할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 89개국 네트워크를 가진 사랑특허는 각 국가의 복잡한 제도를 고려해서 선행조사,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가장 효율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